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현병 관련해서 저희 파나토스 뉴로하모니 임상 논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 정도의 조현병 환자분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어떤 현상이냐면 환청이 있고요. 피해망상증이 있고요. 현실 검증이 잘 되지 않는, 즉 조현이란 말 뜻이 조각이 난다. 예, 이렇게 분열이 되는, 끊어진다. 어떤 현이, 신경망이 끊어지는 그런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로피드백 관련해서는 제가 찾아봤을 때 유일하게 한양대학교에서 그 뉴로피드백 훈련이 만성 조현병 환자의 삶의 적응과 뇌의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서 2016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약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로피드백에 관련돼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논문이 아닌가. 그 다음에 파나톡스 뉴로하모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결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질환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익히고 있죠. 구체적 예로, 어, 그 불을 지른다든가, 불을 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찌른다든가, 역주행을 한다든가, 갑자기 그냥 칼부림 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발병 이후 직업이나 학업 등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한 개인의 삶 전체에 상당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으로 자기 관리나 대인 관계 또는 직업 등의 주요 생활 영역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어 직업, 사회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낮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주요한 정신장애로 간주되는데 이는 조현병이 만성화 과정을 통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친 막대한 치료비용이 지출되고 질환으로 인한 변화가 환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붕괴시키게 되는 가장 심각한 정신장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영향에 있어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2011년 전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 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조현병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전부 다 약을 하고 있는데 요 뉴스에서 나온 그 캡처한 사진인데 총체적 부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값비싼 약물에 의존하거나 이마저도 약물 부작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치료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신약이라고 이제 불리는 클로자핀과 리스페리톤, 올란자핀 역시 백혈구 감소증이나 체중 증가, 고지혈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데다 치료에 대한 의존성, 치료 중단 이후 치료과가 사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물은 효과가 사라지고요. 안 먹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부작용은 강직, 근육 경련, 불수의적 떨림 등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드시고 오시다가 요즘 신약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로피드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없이 뇌에 필요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조현병 원인인 기존의 생물, 심리, 사회 환경학적 요인, 취약적 스트레스 모델이었다면 특히 생물학적 요인 중 명확한 규명이 어려웠던 신경 전달 물질 관련 도파민, 세로토닌 가설들이 신경 생리학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뇌의 구조적 이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즉 현대 신경과학에서 정신과 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정신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고 정신적 경험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유기적 관계가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서 뉴로피드백이 조현병과 이런 다른 질환에 대해서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현병 관련 뉴로피드백 연구를 보면은 예,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알파파가 감소되고 델타 세타와 베타파는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54년, 72년, 96년에요. 그러니까 알파파라는 것이 이제 안정이 안 되고 불안, 긴장이 되고 델타 세타, 예, 뇌가 노화되는 거겠죠. 베타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고베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뇌파가 증가되고 뇌 기능은 저하되는 이런 뇌파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이제 96년, 2013년 논문인데요. 국내 만성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세타파에 있어 일반인들과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조현병 환자들의 성별에 따른 기능적 비대칭 소견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예, 비대칭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13년입니다. 사람의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단순하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이 연결되어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뇌의 각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정상인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예, 즉 뇌신경망이 예, 일반적인 분과 조현병 환자 비교했을 때 다르다. 즉 조현병 환자의 정보 처리 기능이 손상되고 있음을 시사한 논문이 그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조현병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하는 뇌파 측정 실험을 통해 조현병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자기 객관을 반영하는 탈중심화 능력이 손상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요. 이와 같이 현재 뇌파와 관련하여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치료 프로그램 처치 후 뇌파사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가 소수 있었으며, 그 외에 조현병에 대한 뇌파 특징과 뇌의 기질적 이상에 대해 규명하는 주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약물 치료를 제외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음악이나 독서 치료 혹은 사회 기술 훈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뉴로피드백이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재활 프로그램들은 사전 사후 설문지 혹은 생리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처치 과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때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뉴로피드백은 뇌파상의 변화와 함께 이를 정량화한 뇌 기능 지수를 통해 사전과 사후 그 처치 과정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과학적 데이터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8주간, 8주간 서울 소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재활기관인 공공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실험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7분의 환자분들을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했고요. 2명을 제외하고 5분께서 주에 1, 2회씩 총 개인별로 6회에서 15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39세고 남자는 4분, 여자는 1분 정도, 평균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시기별로 30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훈련 내용은 숟가락 구부리기, 뇌 이완, 화살 쏘기, 집중력, 자동차 게임, 뇌 이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이 논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호흡 훈련이 없고요. 뇌 이완, 그다음 집중력, 뭐 뇌건강 2단계도 없었고요. 아마 환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자원의 균형도 없고요.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훈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더 제가 환자의 그 상태라든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렇게 인정은 되지만, 좀 더 욕심이 있다면 호흡 훈련이라든가 뇌건강 2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자원의 균형까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후 결과입니다. 긍정 정서가 향상되었다. 조현병 환자분들의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되었다. 해서 2.5점에서 3.28로 약 0.78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 대상자들이 긍정적 감정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 정서의 경우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고, 뇌 영상 연구에서는 무쾌감증이 높은 조현병 대상자들은 긍정 정서에 반응할 때 뇌 선조체나 편도체 활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 요 사전 결과들인데요. 긍정 정서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 있어 정서 강도와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일관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로 피드백 훈련이 만성 조현병 환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진 것이 뭐냐면 삶의 만족도입니다. 평균 2.82에서 3.72로 약 0.9점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만성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현병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뉴로피드백 효과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조현병 환자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었음을 긍정 정서 강도와 삶의 만족도 간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긍정 정서가 높을 경우에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고 정서적 안정성 등의 심리적 적응 수준 또한 높다는 연구 결과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중 이제 한 분, 5분 중에 한 분의 뇌파 변화도입니다. 브레인 지수, 저희가 말하고 이제 BQ에 대한 지수 변화인데, 기초율동 지수 보겠습니다. 사전에 좌뇌 9, 우뇌 7, 아주 이제 불균형이었는데 좌 11, 우 10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변화가 났고요. 이 알파파 리듬으로 다 바뀐 상황입니다. 이 7이 셀타파잖아요. 그래서 10으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고요. 율동지수 또한 15에서 89, 28에서 84로 변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항스트레스 지수는 좌에서 47, 38 이렇게 낮은 점수였는데 64, 60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지는 그런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원의 균형 지수가 69에서 67, 요건 좀 비슷하고요. 브레인 지수가 43에서 58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뇌가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분도 참 열심히 하셨고 주변에서 논문 쓰신 분도 참 열심히 했겠지만 그만큼 뇌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뉴로하모니의 효과성, 신뢰성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Q 기초 율동지수 향상입니다. 기초 율동지수는 좌우의 평균 각 0.72점과 1.26 상승하였고요. 기초 율동지수는 알파파의 안정, 폐안 시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알파파 주파수는 뇌 활동 속도를 말하고요. 주파수의 정해진 연령 기준보다 느리면 뇌 활동 속도가 느리다 판단할 수 있으며 노화 정도나 발달, 안정도, 순발력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때 요 조현병 환자들이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정보 처리 속도의 향상과 함께 뇌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결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스트레스 지수 향상입니다. 좌우의 평균 각각 0.4점과 0.15점 상승하였는데 이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대상자들의 뇌 가소성을 촉진시켜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뇌 가소성이란 뇌가 정해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 조건에 따라 자신의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뇌가 한 부위에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넘겨받아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요 스트레스에서 볼 때 델타파하고 고베타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자원의 균형 지수인데요. 자원의 균형 지수는 자뇌와 운의 균형을 보는 지수로서 주로 언어 장애와 정서 장애, 활성 장애 등의 불균형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자원의 균형 지수가 평균 3.23점에서 3.8, 약 0.57점 상승하였습니다.
자원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좌우 통합의 측면에서 좌뇌와 우뇌가 예,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반구의 활성화가 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균형 잡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않는다면 이로 인해 여러 정신병리, 예를 들어 망상과 환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감정 표현 상실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와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기능을 반영한 자원의 뇌파 활동을 측정하고 또 이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조현병의 병리적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인지수입니다. 브레인지수는 IQEQ와 달리 직접 뇌파로 측정하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해서 뇌의 반응과 조절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수들은 지수들 기반으로 한 뇌의 기능으로 종합적인 브레인 지수 2.54에서 2.7로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만성 조현병 환자의 삶의 적응성 중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뇌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뉴로피드백 훈련이 지금껏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적 치료 프로그램으로 시도해 볼 만한 가치와 근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논문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뉴로피드백을 적용할 때 만성 조현병 환자들의 긍정지수와 삶의 만족도, 뇌 기능 지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과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뉴로피드백 기기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기존 인력이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뉴로피드백을 적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조현병 환자의 증상별 뇌파와 맞춤 훈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뇌기능에 있어서의 취약성에 대한 보완을 위한 적용이든 혹은 조현병뿐만 아니라 기타 정신장애를 가진 고령의 대상자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적용이든 간에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뇌 기능의 최적화와 이를 통한 만성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로피드백, 조현병 환자에 대한 뉴로피드백 결과에 대한 첫 번째, 그다음에 유일한 그 논문을 살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